네, 국내 뉴스 체크인 메리츠 홈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슈는 내려가고 있는 지지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1900선은 좀 단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밑으로 한 번 내려갔을 때는, 글쎄요, 잠깐 일시적인 현상이다, 금방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빈번하다면은, 이제 결국 이제 박스권 하단은 1800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매일매일 지금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1900선이 그동안에는 이제 심리적인 이제 지지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1900선은 항상 지지를 할 것이다. 뭐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 어느 쪽 한 주체라도 1900선 지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1900선이 무너지고 나서는 지금 1900선이 오히려 이제 저항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동안은 1900선에서 뭐 2030선까지 박스권이 이제 계속 연출되다가 그 선을 밑으로 내려가니까는 그 다음 매물대 지지선이 한 1770선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 1770선이 이제는 지지선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좀 많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이라든지 현물 매도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기관들까지도 동반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1900선이 이제는 지지선이 아닌 저항선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뭐 상당히 좁은 박스권을 연출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는 예전처럼 1900에서 2030선이 아닌 이제 뭐 1900 아래에서의 좀 박스권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구도를 봤을 때도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 나타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점검을 해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어떤 최장 기록 어떤 매도를 다시 한번 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개인들은 상당히 불안정한 심리가 그대로 단기적인 매도로 또 드러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언제쯤 잠재워져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우선은 상당히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당분간은 가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제 전일 유럽이라든지 미국 장시도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급락으로 출발하면서 이제 상당히 안 좋게 지금 마감을 했고요. 미국 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 좋게 마감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심리적인 부분들로 또 작용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충분하게 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33거래일 연속 그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 기록이 좀 깨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유가 하락 꾸준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우디 쪽, 중동 쪽 오일머니에 대한 부분들 유출은 당분간은 또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이런 매물에 대한 부분들은 1월 달 안에는 뭐 매수 매도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코덱스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한다면은 인버스 쪽으로라도 자금이 몰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상당히 좀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승이냐 하락이냐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를 포함한 신흥국은 당분간은 외국인들 매도가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들의 어떤 흐름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안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어떤 주체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개선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정보도 그 외국인들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소가 돼야 되는지.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가 지금 5거래일 연속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저희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사고 기관이라든 외국인들이 팔면은 뭐 어떻게 보면 주식이 떨어지고 다시 이제 매수 주체가 바뀌면은 이제 올라간다. 손바뀜 일어나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 거의 뭐 상투를 잡았다. 아니면은 상승 수치에서 공포에서 이제 거의 뭐 손절매를 불량을 나온다. 이러한 구간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심리적으로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대형주는 좀 안전하겠지. 그리고 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금방 올라오겠지라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도 뭐 제조라든지 전기전자 쪽으로 개인들이 상당히 좀 많은 단기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부분들로 단기적인 반등은 들어오고 있지만은 기관들 외국인들은 다 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나중에는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때는 이미 개인들은 이제 손절을 하고 나가는
이제 그런 구간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좀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분명히 유가가 떨어지고 있으면은,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또 수혜주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도 지금 유가 하락에 전혀 좀 못 받고 있다는 부분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선 뭐 저유가에 대한 부분들만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그 저유가 관련주들, 뭐 페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항공주가 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항공주들은 모든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제주항공 포함해서 다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항공주들도 그런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유가라든지 달러 강세 어느 한쪽으로는 수혜를 받아야 되는 종목들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곳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흥국은 전혀 매력이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달러 강세든 저유가든 상관없이 신흥국 자체는 전혀 매력이 없고 그나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이제 봤던 부분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었던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신흥국 시장은 아직까지 뭐 매력이 없다라고 지금 외국인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저유가 수혜다, 뭐 달러 강세 수혜다라는 부분들을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 이머징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까지도 메리트가 상당히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정리를 해주셨는데 앞으로에 대한 그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 투자자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 물론 투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투신같이 이렇게 저가 매수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런 불안감을 이겨내고 어느 정도 좀 버텨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요즘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익 실현 나왔을 때는 좀 욕심을 좀 덜 부리고 좀 차익 실현 한 다음에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불안한 진정 국면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 뭐 투자 이제 멘탈의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좀 멘탈을 좀 강하게 가지고 가고 얼마나 좀 버텨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언급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정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